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와 건조한 날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3.6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에는 22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사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8도, 영덕 21도, 포항이 22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다소 강해지겠고요. 기온은 차츰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배 양어장에서 20대 남성이 길고양이들을 잔혹하게 학대한 사건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이 남성의 집에서 발견된 또 다른 새끼 고양이도 이빨이 부러져 있는 등 추가 학대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심지어 학대 현장을 신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협박까지 했는데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 양어장에 길고양이들을 가둬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이 남성의 집에서 구조된 새끼 고양이입니다. 펫숍에서 데려왔다던 고양이의 송곳니 3개가 절단돼 있습니다. 남성을 추적해 붙잡았던 신고자들은 고양이 학대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경찰에 추가로 신고했습니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그 날카로운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추측이 돼요. 무지 많이 아프겠죠. 남성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서도 학대 정황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밝혀진 고양이 학대 건수만 18에서 19건에 달하는데 경찰은 남성이 이 가운데 6마리를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어제 이례적으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동물 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4천 명이 넘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절반가량이고 구속된 사람은 5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지난달 경찰에 입건된 뒤 신고자들을 협박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신고자들이 남성을 추적하기 위해 연락했던 SNS 계정을 통해 잔인한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한 신고자는 불안감에 시달리다 결국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언제든지 저 찾아올 수 있는 거고 어디 숨었다가 진짜 뭔 짓을 할지 무서워 사실은. 이 고양이 학대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도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동물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23개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합니다. 후보 1인당 면접 시간은 7분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면접 결과를 이번 주 중에 단수 후보와 경선 후보를 발표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25일부터 경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릉군수 선거는 3파전이 예상됩니다. 중앙선관위에 울릉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정성환 전 울릉군의회 의장과 남한권 전 육군인사 행정처장입니다. 또 김병수 현 군수도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어서 국민의힘 공천 결과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 원전 2호기에서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5분쯤 한빛 2호기 터빈 건물 이동형 원심 분리기 전열기 접속부에 불꽃과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발전소 직원이 화재 현장을 목격해 자체 소방대가 출동했고 14분 만에 소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형 원심 분리기는 원심력을 이용해 윤활유에 포함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치로 계획 예방 정비 중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현재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으며 발전소 안전운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대형 축제를 본격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국제불빛축제 시기를 변경해 9월쯤 개최하고 포항해병대 문화축제도 10월쯤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변화된 관광 추세에 맞춰 호미곶 관광지의 포항 캠핑 페스타, 철길숨 야행축제 등도 기획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포항 문화축제와 전국 연날리기 대회, 포항 K-팝 콘서트 등도 시기를 바꿔 개최해 관광 경기 회복에 나설 계획입니다. 3년 전 해외 연수 폭행 추태 파문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예천군 의회 의원 대다수가 이번 지방선거에 또다시 출마합니다. 예천군 의회 의장단은 4년 전 파문에 대해선 반성한다고 했지만 출마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역 시민단체는 국민의힘이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이 해외 연수 도중 버스에서 가이드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동료 의원 2명은 자리에 앉은 채 쳐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의 예천군 의회는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숙였지만 사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당시 의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긴 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폭행을 함께 목격했던 의원 역시 현재 의장이 됐는데 같은 지역구의 도의원으로 출마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도 마찬가지. 파문 당시 부의장이었던 신양순 의원은 예천군 가 선거구에, 강영구 의원도 예천군 나 선거구에 국민의힘 군의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정창호 의원도 다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당시 해외 연수 파문을 일으킨 군의원 9명 중 2명은 제명되고 7명은 군의원직을 유지해왔는데 이 가운데 조동인, 신동은 2명만 불출마를 밝혔고 나머지 5명은 다시 출마한 겁니다. 제명된 가이드 폭행 당사자 박종철, 여성 접대부 술집 안내를 요구한 권도식 전 의원은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해외 연수 파문에 연루된 군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과 김영동 국회의원은 예천에 불명예를 안겨준 현 군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라. 불량 종자를 심었는데 그 종자를 또 수확을 한다는 그런 기조에서 저희는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종자 자체를 바꿔보자.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예천 군의원 공천 배제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영동 국회의원은 지난해 7월 언론인 간담회에서 당시에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일이었지만 그 후 의정을 어떻게 했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공천 배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현 의장단은 지난 일에 대해선 반성하지만 출마 철회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울릉군이 오는 2023년에 열리는 제4회 섬의 행사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울릉도와 독도를 내년도 섬의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섬의 행사는 지난 2019년 목포시와 신안군, 지난해엔 경남 통영시에 이어 올해는 전북 군산시에서 일주일간 열립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업들은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습기 피해 대책 조정위원회가 9개 주요 가해 기업과 7천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옥시와 애경만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옥시와 애경이 최대 가해 기업으로서 피해 조정안을 적극 수용하고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사죄하라며 전국 시민사회와 함께 범국민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사라지면서 코로나19를 피해 대부분의 시간을 갇혀 지내던 아이들의 일상도 달라졌습니다. 단체 체험학습과 소풍과 같은 활동을 이전처럼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손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의 한 목재 체험관, 노란색 버스에서 줄무늬 원복을 입은 아이들이 왁자지껄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체험학습으로 온 5, 6세반 유치원생들입니다. 실내 인원 제한이 사라지면서 반 친구들과 다 함께 올 수 있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숲에 관한 영상도 보고 나무는 어떤 소리를 내는지 무슨 냄새가 나는지 직접 두드리고 같이 느껴봅니다. 요것도 맡아볼까? 옆에 것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들. 외부 시설로 체험학습을 나온 게 처음이라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여기 놀러 오니까 기분이 어때? 좋아요. 네. 재밌어요, 이렇게. 유치원 안에서만 지내던 아이들이 걱정됐던 선생님도 모처럼 바깥 활동에 들뜨긴 마찬가지입니다. 유아기의 경우에는 구체물을 직접 만져보고 느끼고 보고 경험하는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생생하고 살아있는 지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아이들이 더 오늘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체험 학습장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단체 예약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새로운 일상 회복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초중 고등학교에서도 그동안 제한됐던 수학여행과 숙박형 현장 학습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교육부에 통폐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어제 두 대학 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두 대학이 통합을 통한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교육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통합을 통해 미래 산업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며 교육부의 승인이 조속히 이루어질 경우 내년부터 통합대학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통폐합 방침에 대해 경주대 교직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학생 학습권과 교직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학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통폐합이 비공개로 노조 동의도 없이 추진됐고 재정 지원 대학일 경우 통폐합 신청이 불가능한데 과연 교육부 승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학 측이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해 전혀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통합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석학원 산하 대학 통합 과정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설립자는 절대 나서지 말아야 한다며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포항 환호공원의 스페이스워크가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제1회 포항시 차별 문화유산에 선정됐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포항 공동투쟁단은 어제 시상식을 열고 완전히 계단으로 설계된 스페이스워크는 장애인과 이동약자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베리어 프리를 선언한 포항시에서 명백한 차별적 시설물이 관광 랜드마크로 불리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오전 0시 기준 2,789명이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이 476명, 경주 332명, 울진 75명, 영덕 42명, 울릉 21명입니다. 사망자는 11명이 늘었고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은 41%,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4951명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도내 벼 재배 면적의 12.8%인 4,090헥타르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쌀 적정 생산제는 논의 콩과 밀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봄 기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13.6도로 크게 쌀쌀하지 않고요. 한낮에는 22도까지 올라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사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8도, 영덕 21도, 포항이 22도, 경주 26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0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8도, 독도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계속해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다소 강해지겠고요. 기온은 차츰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